자, 반갑습니다. 감성수학의 수강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 대망의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6월 평가원.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시험. 스타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했는데, 물론 지금 아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 시험은 먼저 이제 선공개가 돼서, 제가 먼저 이제 시험지를 봤는데, 일단 너무 궁금했어요. 그 시험지 안에 과연 킬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킬러 문제가 없어서 눈으로 쓱 봤는데, 와, 너무 쉽다. 과연 이럴 것인지. 아니면, 이건 뭘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만났던 그런 모의고사와 같은 느낌일 것인지, 아니면 너무 쉬워서, 야, 진짜 이렇게까지 낸다고? 킬러 문제 배제한다고?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가 되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고, 선생님 생각에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물론 다 풀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빨리 여러분한테 함수추론 문제 하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빨리 그냥 함수추론 문제만 찾아서 풀다 보니까 다른 건 풀어보진 않았지만, 그 시각적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시각적인 효과. 되게 무서운 문제들이 내 눈에 보였어. 아직 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따가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먼저 함수추론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15번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 15번을 보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아마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에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도 하고 개념 설명도 살짝 들어가 주면서, 그쵸? 누구나 다 이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낼 수 있게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일단 최고차이 계수가 1이래. 그치?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여러분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표기법으로 이렇게 x의 3승 플러스 물결 이렇게 쓰는 거 좀 좋아합니다. 그 습관이야, 습관. 문제를 풀 때 뭔가를 이렇게 딱 스타트하는 그런 어떤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 k라고 해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g라는 함수를 새롭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특이한 건 아니었고요. 그쵸? 항상 봐오던 유형인 것 같아요. 어떤 놈을 기준으로? 그렇지. k라는 놈을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로 함수를 나누는 거야. 그쵸? k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직선이네요. 기울기가 2인 직선. 그 다음에 k보다 클 때는 방금 맨 위에서 설명한 f를 그냥 그대로 이어서 그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라고 했는데, 요 첫 번째 조건,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자,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또로로 또 k가 있어. 근데 k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k에다가 색칠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조심스럽게 색칠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값도 좀 구해놓자. x에다 k를 집어넣으니까 또로로 또 k가 돼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놈은 기울기가 이제 2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를 더 그리면 돼? 그렇지. 오른쪽을 더 그리면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그릴 때는 3차 함수, 최고차항이 플러스 1인 3차 함수를 그리면 된대요. 근데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그렇지. 미분이 가능하도록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가 그대로 가던 길을 마저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곳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k,k를 지나면서, 그렇지. 여기서 순간적으로 접선을 만들었을 때, 그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쪽도 이제 기울기가 얼마? 2. 즉 f'k는 얼마? 그렇지. 2. 요걸 만족하고 있는 3차 함수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아니, 그런데 이 뒤에 있는 3차 함수가 얘가 막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올라만 갈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냥 가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뭐 이제 선생님을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뭐 식 세팅을 하겠지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어떻게 지금 f를 만드는 게 좋을 것이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x의 3승을, 그러니까 fx를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놓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놓는 것부터가 이미 15번을 풀 자격조차 없는 거야. 그럼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g라는 함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식으로는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가 사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3차 함수를 이 접선을 이용해서 좀 멋지게 세팅을 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그러면 3차 함수와 지금 직선이 요렇게 접하고 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지금 문제에서 K라고 했으니까 K라고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 모르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이렇게. 선생님, A가 K랑 똑같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좀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 자체가 지금 문제에서 Y는 2x-K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 3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3차 함수 fx는 2x-k다. 이 둘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두 놈을 같다고 한번 놔주는 거야.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니까 K라는 놈과 A라는 놈이 이놈 방정식의 실근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얘가 X가 얼마일 때랑 K일 때랑 A일 때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인수정리를 해주면 되냐면 넘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fx 넘겨주시면 2x 플러스 k. 그놈은 0이다. 요런 이제 귀염둥이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 녀석이 몇 차 방정식이냐면요. f가 3차식이었으니까 3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 3차 방정식에다가 k를 넣은 거랑 a를 넣은 거랑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식 자체가 x-k라는 놈과 x-a라는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f의 최고차항이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요 놈의 최고차항도 1을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그런데 k라는 놈이 사실은 그냥 뚫고 지나가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접했던 점이었기 때문에 인수정리에 의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합했을 때 우리가 이 fx라는 놈을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반대로 넘겨주시면서 넘겨주시면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k다 라고 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뭐가 된다? fx가 된다. 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잘 몰라. 근데 선생님 풀어봤잖아. 풀어본 걸 어떻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됐어요.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사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15문을 풀 자격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세팅이 돼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좀 긴 얘기였는데 넘어갈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나 조건을 볼 텐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와 정말 무지막지하네요. 그쵸? gt라는 함수는 방금 그려놓은 함수가 gt라는 함수였는데 이제 문제는 요 뒤에 있는 함수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지금? tt-1, tt-1 똑같아. 일단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고 얘는 절대값이었고 두 함수를 더해놨대요. 자, 이건 뭐냐면 그릴 수 있는 두 개의 함수를 한번 더해보세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릴 수 있는 두 개의 함수를 그려놓고요. 두 함수를 더했을 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요 놈을 그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얘네들을 각각 그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tt-1이었으니까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2차 함수를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뭘 붙이겠대요? 그렇지. 절대값을 붙이겠대요. 그럼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꺾어 올리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 더하래요. 누구를 더하래요? 그렇지. 똑같은 함수. 얘를 그대로 더하래요. 그러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잘 볼까요? 얘는 자, 두 놈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놈의 부호가 완전히 반대니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0과 1에서는 뭐가 된다? 그렇지. 0이 된다. 0이 된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얘를 더하게 되면 요 놈의 값이 얘랑 똑같기 때문에 2배가 되겠죠? 얘도 2배가 되겠네. 됐죠? 굳이 얘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2배의 t에 t-1이다 라고 식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얘는 뭐고? 0이고. 이제 무슨 함수가 됐냐면 요만큼을 그냥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됐죠?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정적분의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이 갑자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얘를 접근했으면 좋겠냐. 이만큼을 싸잡아서 우리끼리 그냥 qx라고 한번 놔줄게요. 그런 다음에 한국말로 한 번만 되새김질을 해주는 거야. qx라는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qx를 열심히 그렸을 때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만 가능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이런 얘기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q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려면 얘를 뭐 해야겠니? 그렇지. 이거 그리자 들어가야죠. 요 녀석을 그려보자. qx를 그려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q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q를 미분해 보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가 지금 정적분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미분을 한번 해주는 거야. 뭐 정확히 말한다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아무튼간 q'x를 구하게 되면 그냥 편하게 눈에 보이는 t 자리에다가 x를 그대로 톡톡톡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gx가 돼.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놈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그래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쵸? 얘를 굳이 식으로 쓰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녀석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q라는 함수를 그려야 돼. 근데 q라는 함수를 그릴 때 되게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정적분의 형태가 지금 0부터 x까지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q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그렇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0이 돼요. 이렇게. 여기 x, 요 x 자리에다가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러면 아래 끝과 위 끝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걸 집어넣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0을 한번 툭 넣은 거야. 그러면 q0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qx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0에서 0,0을 지나고 있대요. 그럼 나는 qx를 참 한번 대략적으로만 그릴 거야. 그럼 지금 여기에 점을 하나 툭 찍어주고 얘를 0이라고 할 거야. 얘가 0,0을 지난대요. 그쵸? 근데 그래프 자체가 지금 x축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다가 얘가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 물론 얘가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x축을 따라오다가 0,0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직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x축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다. x축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두 함수를 이번에는 곱해서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프라임을 구해놨다는 건 뭐냐면 그 프라임의 값이 플러스가 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 프라임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활용해서 qx를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싶었다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 g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왜 지웠을까? 이 g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었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좀 정확히 그렸어요. g라는 함수는 요 포인트가 이제 k가 되는 상태에서 k의 왼쪽에서는 직선을 받아내고요. 그쵸? k의 오른쪽에서는 3차 함수를 이렇게 받아내는 건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미분이 가능하지만 여기 뭐야? 증가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조건을 안 봤어. 그래서 처음에 풀 때 이 조건을 보지 않아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조건을 다시 한번 문제를 보니까 좀 비교적 빨리 찾아서 말리진 않았는데 이 증가한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함수를 그릴 때 감소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죠?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k, k인데 k가 0보다 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놈과 무슨 축과의 만남? 그렇지. x축과의 만남을 좀 빨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포인트의 이름이 2분의 k입니다. 그쵸? g라는 함수는 2x-k였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k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2분의 k, 0을 이렇게 지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비교적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g라는 그래프, 이게 g라는 그래프인데요. g라는 그래프가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g라는 놈의 부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2분의 k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2분의 k인데 k는 양수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이제 부호 변화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뭐냐면 항상 플러스 값만 가죠. 항상 플러스 값만 갔는데 이 녀석이 2분의 k에서 부호 변화가 있대. 자, 그럼 만약에 2분의 k가 일단 0보다는 크다고 했어. 2분의 k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
2분의 K가 만약에 1보다 2분의 K가 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0과 1 사이에서는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이 앞에 있는 함수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그냥 0이야. 그쵸?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계속 상수 함수였던 거야. 프라임이 0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그쵸? 여기선 얘가 플러스 부호를 가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K가 2분의 K가 1보다 큰 상태가 돼서 여기에 2분의 K가 있게 돼버리면 얘는 더 이상의 부호 변화가 없던 놈인데 얘가 어때요? 2분의 K에서 부호 변화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겠지. 물론 이걸 정확히 따질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봐요. 2분의 K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아니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지금 2분의 K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어렵죠? Q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어. 내가 지금 Q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상수함수래. 됐죠? 0과 1 사이에서는 상수함수야.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근데 0과 1에서는 상수함수인데 지금 Q0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X축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러면 1을 벗어나서 2분의 K인 곳에서 만약에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만약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면 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언젠가는 어디 밑으로 내려가겠니? 그렇죠. X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또 하나 더. 만약에 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 있었다면 그래프 자체가 감소해서 이렇게 증가로 바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쵸? 1 이후에서. 그러면 얘가 이미 X축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2분의 K라는 놈이 1의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너무 힘드네요. 0과 1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2분의 K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0보다 문제에선 크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1보다는 작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같을 수도 있죠. 얘가 순간적으로 2분의 K가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계속 뭐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증가만 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 G라는 함수가 2분의 K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하고 여기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그대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깔끔한 이야기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그러면 나 조건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봤으면 아주 쉽게 2분의 K라는 놈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2분의 K 여기다 써놔야겠다. 너무 중요한 사실. 2분의 K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는 크다. 0보다는 크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나조건의 두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줄. 자, 두 번째 줄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줄도 똑같아요. 자, 요런 구조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얘를 또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요 함수 또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요 함수. 요 함수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지금 0 되는 값이 1이고요. 여기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앞에 있는 놈은 이제 여러분들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꺾어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위에 놈이랑 다르게 여기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빼고 있죠?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았으니까 0으로 날아가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얘가 0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요 녀석의 몇 배? 그렇지. 2배가 되겠네요. 여기서 얘를 빼니까 요 놈의 2배. 따라서 이때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을 때 그래프가 0이었다가 막 위로 솟았다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얘도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식으로 쓰면 t-1, t 플러스 2 그거의 몇 배? 2배. 앞에 마이너스 왜 꺾어 올린 거니까.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뭐 식으로 쓸 필요는 없었던 문제 같아요. 그냥 요 정도의 느낌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함수를 해석할 건데 밑에 있는 함수도 그냥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뭘로 해석할 거라고요? 그렇지. QX로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QX의 그래프가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 끝이 3이었으니까 Q3이 얼마라는 사실.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Q3이 0이어야 돼. 그리고 Q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쵸? 3,0을 지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위에만 있어야 된대요. 그 사실을 그대로 여기다가 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 그래프의 내용인데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이 G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냥 이쪽 부분에서는 그냥 0이라서 상수함수다. 이쪽 부분도 0이라서 그냥 상수함수다. 그러니까 찍찍찍 거린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얘는 항상 플러스거든요. 그럼 요놈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함수 자체가 계속 뭐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증가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 G라는 함수가 플러스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놈의 부호 역시 플러스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놈을 곱했을 때는 0이었다가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다시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함수가 상수함수였다가 막 증가를 했다가 다시 상수함수가 되는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 포인트 이름이 마이너스 2고 요 포인트 이름이 얼마? 1이 된단 말이야.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 되겠니? 좀 너무 밑에다 그려서 여러분들 좀 거시기 안 돼? 그래, 여기다 할게요. 그럼 여기다 할게요. 선생님은 칠판 하나에다 다 쓰는 걸 좀 좋아해서. 자, 그럼 무슨 상황이 되냐면 얘가 계속 0이었다가 상수함수였다가 증가를 막 하다가 다시 상수함수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2 또 여기 1 이렇게. 자, 근데 방금 뭐라 했냐면 Q3은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럼 여기에 이제 3이라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빌어먹을 무슨 축이 돼버려? 그렇지. X축이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X축보다 밑에 그냥 그림이 대놓고 그려져 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여기 지금 플러스기 때문에 이 GX라는 놈이 계속 플러스면 안 되는구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호 변화가 또 어디서 일어나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조건 알았잖아요. 2분의 K는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쵸? 그럼 2분의 K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2분의 K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고. 요렇게. 자, 그러면 G라는 함수는 2분의 K를 기준으로 왼쪽에선 마이너스고 오른쪽에선 플러스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은 전체적으로 2분의 K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쵸? 그리고 2분의 K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이 그려졌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럼 함수 자체를 그려보면 이쪽은 그냥 0이야. 근데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함수 자체가 2분의 K를 기준으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얘가 찍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 다음에 찍 간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물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증가와 감소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 찍. 근데 여기가 3이거든요? 그럼 3에서 지금 뭐라고요? 3,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X축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가 감소했다가 증가를 하게 되면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2분의 K가 1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2분의 K는 어디 있어야 된다? 1의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두 놈을 곱했을 때 언제나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함수 자체가 상수함수였다가 감소했다가 상수함수가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상수함수였다가 감소를 했다가 상수함수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3,0이 있고 X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또 되는구나. 그러면 2분의 K는 1보다 선생님 커야 되는데요. 그치? 같아도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잘 조합을 해보면 2분의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2분의 K가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다. 그렇지. K는 2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가지고 K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좀 마지막 계산은 좀 썰렁하게 그냥 뭐가 나와버렸다. 그렇지. K는 2다. 깔끔하게 나와버렸네요.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K는 뭐다? 여러분.
2다. 이 K가 2다는 걸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K가 2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fx를 x-2, K가 2예요. 그 다음에 x-a, 그 다음에 여기가 2x-2. 이렇게 fx를 구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K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G3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K가 2였으니까 G3이 뭐랑 똑같냐면 F3이랑 똑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려니까 아직 A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함수가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얘가 이제 증가만 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 주어진 함수 F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증가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을 미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곱의 미분을 써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을 쓰면 얘가 이제 x-2 그놈의 제곱이 되고 요 녀석 미분하면 플러스 2가 돼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가 전개가 좀 잘 돼야 돼. 그럼 전개를 했을 때 2x제곱이고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3x제곱. 됐죠? 자,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2 플러스 a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마이너스 4x가 되네요. 그럼 요 녀석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얘가 이제 a 플러스 4의 x가 되죠. 좀 예쁘게 문자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 계산을 하시면 4a가 되고요. 상수 4a. 그 다음 요거 상수 계산하면 4가 되고요. 뒤에 2가 있으니까 4a 플러스 6이 되네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고맙게도 여기에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짝수 판별식을 써가지고 4분의 d라는 짝수 판별식을 써서 그놈이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그럼 짝수 판별식을 써보자.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원래 4ac지만 그냥 ac를 하니까 12a 빼기 18. 자, 요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요. a제곱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다 써야지. a제곱. 그 다음에 2짠짠하면 8a인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16인데 18을 빼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또 안 돼. 근데 보기를 보니까 정말 고마워. 아,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 루트 나와야 되는구나. 근해 공식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시작. A라는 놈은 여기가 또 짝수니까 분모는 1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요. 이걸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를 바꿔주시니까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됩니다. 그냥 제곱하니까 4가 되고요. 거기서 그냥 얘를 빼니까 플러스 2를 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요. 이제 그놈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A의 최종적인 범위는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A의 최종적인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답만 내면 되니까 F3만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F3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3을 툭 집어넣을 거야. 그럼 고맙게도 3 집어넣으니까 날아가고요. 3 집어넣으면 3-A. 여기다가 3 집어넣으니까 6에서 2 빼니까 얼마야? 4. 그래서 7-A라는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얘가 무슨 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최소값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A가 최대면 되겠죠? 그래서 A가 가장 클 때의 상황 2 플러스 루트 6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답은 얼마다? 5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아주 힘든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찍어서 맞출 수 있을까? 아, 이거 말고 2번 이거 말고 이렇게 찍는 거 말고 K가 2면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푼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풀기 힘들었지. 그 뒤에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됐죠? 아무튼간 선생님 생각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중간에 증가한다는 걸 못 봐서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인데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믿는 평가원 형님들께서 이렇게 출제를 하실 리가 없는데 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봤거든.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게 다시 보는 게 이게 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시 보기 연습을 좀 꾸준히 해서 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는 연습도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5번 진짜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설명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번 문제 되게 어려웠지만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부호 변화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게 좀 다 설명하고 나니까 좀 괜히 찝찝하다. 이거 너무 미적분 학생들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그 프라임 함수,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의 어떤 부호 변화를 확인하는 게 미적분에서 굉장히 심화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들한테 여전히 유리한 시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이 15번 다시 한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영상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